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보건행정에 대한 공직기관과 불합리한 직원 인사 처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고성군은 처음에는 고성군수의 적극적인 대처와 유관기관, 국민의 협조로 잘 대응한 것 같았으나 최근에 경남 지역과 인근 시군에서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확진자가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 관련 업무에 우려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고성 군민들의 걱정과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실무 담당 부서에서 보건소장 생일 파티 사건은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지도하고 단속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일어난 보건행정의 현실과 고성군 공무원의 해이된 공직기강을 절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네,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네,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제5수 보건소를 거듭나기 위해 직원들의 노력으로 연말에 22개의 성풀이 겸 본인 생일날 감사 이벤트를 자발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전 국민이 고통받는 시기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인사권한은 부서장에게 있죠. 보건소장에게 있죠. 인사권한이. 네, 그렇습니다. 예, 부서의 상황과 업무 체계 등 행정 처리에 알맞은 적절한 인사로 보건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지난해 8월에 보건진료소 보건직 진료직 5명을 발령할 때 당일날 퇴근 2분 전에 발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부임지로 이동하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게 상당히 저하되고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은 이 부당함에 대한 건의가 본 의원에게 많았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네, 2013년 보건진료소 별칭에서 진료직으로 전환되면서 간사 사용이 필요 없게 되었고 10년 동안 인사이동이 없어 2019년 1월 정기 인사와 함께 진료소 유휴간사 활용 방안을 군수님 지시와 방침에 의해서 주민간담회 개최 등 현재 치매 심수로서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서 잘 운영되고 있으며 적극 행정의 전국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 이동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사는 2년 이상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스테로이드 과다 처방과 각종 민원을 야기한 진료소에 대하여 인사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90% 이상이 여성 공무원이며 육아휴직자가 15명이나 됩니다. 보건진료소에 복직하면 특별휴가 2시간을 매일 사용하고 또한 연가 2시간에서 3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불과 오전 3시간만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 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이에요. 정명진료소에서 육아휴직 20년 2월부터 소장님, 네.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질문하고 나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예.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직원에 대한 질의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올 7월 예정인 육아휴직 중인 그러면서 복직 예정인 방금 말씀하신 직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 내에서 잘 알려진 아주 모범적인 직원이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지역에. 보건진료소 복직을 위한 업무와 육아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거주지에서 좀 가까운 진료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거주지에서 가장 먼 시간으로 보니까 약 1시간 거의 30분 정도, 그러니까 왕복 거의 3시간이 걸리는 부임지에 발령을 냅니다. 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직을 못하고 다시 육아휴직 연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여러 여건을 수령해가지고 희망진료소에 그래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홀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개인적인 무슨 우리가 모르는 의도가 없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건에 대해서요. 네, 판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제 덕명진료소에서 육아휴직을 20년 2월부터 21년 7일 해갖고 7월달에 복직 예정입니다.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어디로 좀 발령을 내고 있느냐 하니까 수태는 어떠냐 하니까 수태는 가지 않겠다. 예, 수태는 가지 않겠고 우리가 5월달에 이제 직무교육하면 임명을 해갖고 5월 7일날 발령이 2명이 있어서 3명이 결연이 돼가지고 수태, 동발, 대화, 의신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수태는 자기 가지 않겠다. 저한테 전화한 건 알고 우리 행정계장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수태는 안 가겠다. 그러면 5월 7일날 우리가 발령을 내는데 자기는 7월 달에 없거다. 그럼 어디 갔나 수태 안 간다. 그럼 일단은 먼저 결혼되는데 확인을 발령을 내고 나머지 이제 회화는 지금 회화하고 실리가 지금 우리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민원도 야기되지 않고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그러면 나는 12월 4일날까지 연장이 들어간다. 자기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는 보건진료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 복직 시 보건진료소 결연이 없을 때는 보건진료소 전담 공무원이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와 진료소 순환 근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방역 주무부서로서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그 답변석에 이렇게 오시게 해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그 답변 내용이 좀 미흡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제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혜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고성군 노인요양원과 고성군 치매 전문 요양원 설립자는 누굽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하셨어요. 고성군수가 하신 거죠? 네. 예, 그럼 고성군 재산이 맞죠? 네. 예. 자, 작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그 기저귀 사진 올려주십시오. 예. 자, 여기 좀 흐리게 나왔는데, 예, 저 기저귀 사진입니다. 저게 쓰레기장에 버린 기저귀를 주워온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은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보시면 폐기라는 글자가 아주 뚜렷합니다. 저기 뭐 녹차 티백도 보이고, 저 뭐 커피 믹서 그것도 밑에 자세히 보면 보이고, 쓰레기장에 버린 겁니다. 저 기억하시죠? 네,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을 봤어요. 예, 그때 제가 지적했는데 조치하라. 네. 저거 시정하고 저리 모나고로 하라. 그렇게 지난 2년 동안 제가 지적을 했어요. 저 건을. 2018, 19. 물론 그때는 뭐 주무부서가 아니더라도 그때 하여튼 2년간 저거를 계속 지적을 했어요. 저리 하지 말라고. 네. 그랬는데, 참 돌아온 답변은 시정은 하지 않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올려줘 주십시오. 저한테 돌아온 답입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고성군 의회 배상길 의원이 갑질을 한다. 왜 하느냐?
행정사무 피감기관이 아닌데 요양원에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자료를 요청한다. 막무가내도 아니었고 저 내용이 고성군 군내 언론이나 기타 인터넷으로 퍼집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큰 잘못을 한 양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시정은 안 하고. 그래 다음 사진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 행감 때도 이것저것 지적을 했더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적을 했더니 그 돌아온 답변은 군의원을 명예훼손으로 물론 저거는 자기 여동생 건 하나만이지만 실제 제가 여기에도 조특보가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져갔어요. 내가 똑같은 건으로 가져가서 고소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먼저 저 기저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주민생활과정으로서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봤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그 불법 기저귀를 가지고 와서 어르신들한테 사용했다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사실을 한번 알아보니까 그 2018년도 그 군의회에 선배 의원님의 어떤 지인이께서 2018년도에 3번 쓰레기 기저귀를 후원을 받았고 2019년도에 2번을 받았는데 저걸 후원받았다고요? 저 쓰레기를? 요양원 창고에 있던 거예요. 저게 요양원 창고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니까. 예. 이게 4번까지는 굉장히 상태가 양호했는데 최종 5번째 2019년 9월 세 포대의 기저귀를 가지고 왔는데 세 포대 중에 한 포대에서 쓰레기 봉지가 나왔답니다. 쓰레기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티백, 먼지, 오물 쓰레기 봉투가 나와서 사회복무 요원들이 요양보호사와 며칠을 창고에 두고 분류 작업을 했답니다. 사용 가능한 기저귀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저 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만? 가능한 분류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 그랬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것만. 그래서 계속 후원을 하겠다는 거로 그걸 이후로는 이제 거절을 하고 받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있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안에 발진이나 욕청 발생이나 기타 약품 구입 내역 이런 거 지출 계리수 등을 전부 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후원 받는 동안에 기저귀도 계속 구입이 있었고 약품을 구입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출 계리수도 확인을 했고 약품 구입 내역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문제가 없다, 그죠? 저렇게 가지고 온 거는 공장에서 올 때 폐기물 봉투가 있었는데 고성으로 올 쓰레기를 폐기돼 가지고 있으니까 쓰레기를 버린 것 같아요. 직원으로부터 내부 이게 자료로 해서 한 거고, 그로부터 저게 재작년 행감 때 지적한 게 작년까지 계속되어 왔는데 그걸 한 번, 두 번 그럼 저한테 그렇게 보고도 안 했잖아요. 처리 중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시간 관계상 계속 이걸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더 엄청난 걸 합니다. 저걸 조사하라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치매 환자 노인 손발을 묶은 건으로 노인 학대 자진 신고를 합니다. 원장이. 보통은 자진 신고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자진 신고를 해서 6개월 영업 정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들은 뿔풀이 다른 요양원을 보내고 직원들은 다 사퇴를 시킵니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원장은, 담당 원장은 고성군에서 가장 큰 고성 시니어스의 원장으로 영전을 합니다. 하루 만에, 영업 정지 하루 만에 고성 시니어스 자기들 해강이 사회복지법인 거기에서 본부가 있는 데죠. 거기에 연봉을 1,200만 원 인상시켜서 그쪽으로
영전을 시킵니다. 원장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직원들은 다 내보내고, 요양보호사들은 집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인 학대라고 하면 그 노인을 일반 어떤 장갑이나 그 법적으로 허용한 그 도구가 아닌 그 박스 포장용 테이프로 어르신을 그 휠체어에 굉장히 치매가 심해서 방황을 하니까 아침 식사 케어 시간 동안에 휠체어에 이거 박스용 그 테이프, 포장용 테이프로 갖다가 해서 휠체어에 묶었습니다. 양손을 묶고 요양보호사들이 이거를 보이지 않게 천으로 또다시 묶어가지고 1시간,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있었는데 이 케어를 다 마치고 그 시설장이 라운딩을 하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을 하고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거냐. 예, 됐습니다. 답변은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신문에 나온 사실이니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보호자라면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그 요양원에서 손발을 묶는 게 가끔 있어요. 그런데 보고만 하면 되는데 보고를 안 했다는 문제고, 단지 테이프가 압박붕대가 아니고 일반 테이프였다는 게 문제인데, 그게 심각한가요? 폐기물 저 기저귀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와상 환자들 엉덩이에 그걸 1년 넘게 그렇게, 아니 들어보세요. 1년 넘게 그렇게 한 게 그게 나쁜가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원장 지시하에 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조사했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치매 환자 손발을 보고 없이 한 2-3시간 묶은 게 나쁜가요? 1년 넘게 쓰레기통에 버린 폐기한 기저귀를 컴프레셔로 틀어서 우리 어머님 아버지 그 이번에 마지막 그 삶의 종착역에서 그 입원해 있는 그 환자들 기저귀를 사용한 게 나쁜가요? 둘 중에 뭐가 더 나쁩니까? 1년 그것만 이상, 이야기해 보세요. 1년 이상 그 기저귀에 뭐 나쁜 문제가 있는 거를 어르신한테 사용한 적이 없다고 원장님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인터뷰 했겠지. 그렇다면 둘 중에 뭐가 더 나쁘냐는 걸 묻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누가 어느 게 훨씬 더 나쁜 거냐고. 두 가지 다 나쁘죠. 사실이라면. 두 가지 다 나쁘다. 아니 그게 예. 사실이라면 정말 나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이라면 나쁘다. 예, 그게 사실이라면 나쁘다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창원시 모 골프장에서 우리 고성의 언론에 난 거죠. 골프를 치셨죠? 답변해 보십시오. 네. 치셨죠? 네. 코로나19 특별 방역 기간에 업무 연관이 있는 직무 관련 업자와 코로나19 확진 방지 고성군수 특별 지시 사항에도 불구하고 창원의 골프장에서 단체로 골프를 치고 저녁을 함께 먹고 왔다. 팩트지요?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네. 팩트지요? 네. 그런데 군수님은 어떻게 이 중차대한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수님이 코로나19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와 야단을 치고 연관하고 골프 치는 것이 뭐가 그리 문제입니까? 그린피는 각자 계산했다 하던데 이렇게 말합니다. 간부회의 공식석상에서. 이것은 군수특별지시 사항을 어기고 이 문제가 큽니다. 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죄송하게 생각하죠. 우리 복지지원과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반 회계로. 690억 정도 됩니다. 네. 757억 정도 됩니다. 우리 일반 회계로. 많이 올랐죠. 지난 2년간. 그 예산을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부서장이 경로당은 집합금지로 문을 잠가 놓고 부서장은 군수 지시 사항을 어기고
아직 그 이틀 전에 군수 특별 지시사항이 내려갔어요. 잉크도 아직 들이말랐는데 간 외로 골프를 치러 가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 죄송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답변해줘서 고맙고 훌륭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군수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 1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 간부회의 때 영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주체에 연락하고 설계사무소 연락해서 오늘 우리 다 모여 있으니까 배둔 세탁공장 관련입니다. 설명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설명해라는 게 아니고 일단 주민들의 분위기는 분에서 다 해야 된다 그런 정도. 기획감사 담당관님, 지금 감사팀 동수씨 여기에 변호사 붙이고 외부 전문가 다 붙여서 이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 경위서 다 제출하고 감사 다 하세요. 나는 이런 거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보안 요구 사항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보낸 건지도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다 검사하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일정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모이는 것을 그렇게 자제하고 방역하고 하는데 행정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고된 거 하나도 없고 행정국장을 알았습니까? 부군수님 알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시스템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조동수 씨, 박정규 씨 서로 의논해서 기존의 감사팀에 변호사 붙이고 다른 전문가들 다 붙여서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여기에 혹여 조금 이상한 것이 나타나면 어느 누구든 그 자리 지키지 못합니다. 네, 다음 골프장 관련 영상 올려주십시오. 고성군 공무원들 평일에 연간에 골프 친 것이 언론에 나왔던데 제가 웃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언론에 나올 거리도 아닌데 시기가 시기이고 그리고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자녀분들 고향에 오지 말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타 지역으로 골프 치러 간 것이 적절하다는 질문에는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골프비, 즉 그린피를 누가 냈느냐 오해할 수도 있어서 감사 담당이 직접 그 골프장까지 갔다 왔어요. 갔다 왔고 개인별로 지급한 영수증이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오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시기인지라 오해받을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감사 담당은 정확하게 감사하고 정리해서 저에게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일을 보면서 제가 느낀 생각, 네, 공무원 한지 군수님 직접 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시죠? 제가 저를 보니까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 말입니다. 그때 사안 따라서 또 그 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놀란 거는 배둔 세탁 공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왜 조동수가 왜 나옵니까? 조동수하고 우리 기획감사 박정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업무 연관자도 아니고 이게 상급기관도 아니고 감사팀은 그 독립돼야 되는데 왜 거기 조동수를 거기다 붙이죠? 조동수가 친구입니까? 막말하지 마시고 실제로 보면은 제가 군수대원한테 제일 처음 했던 것은 을공과 늘공의 콜라보레이션 이것을 통해서 고성군을 변화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감사나 관련된 부분도 변호사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드렸다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군수님, 해하면
배둔의 의료 세탁물 공장 민원 그 관련 사항하고 업무 관련자와 단체로 골프를 친 사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엄중하고 공직자의 그 기강을 흔드는 사건인지 어느 것인지 한번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네. 해야면 어로식탁소 같은 경우는 그날 울산 확진자가 배둔에 있는 식당에 왔다가 식이 엄중한 사항이었던 거죠. 그 과정에 해야면 사무소 2층에 얼마나 사람이 들어와야 방역수칙 위반되지 않는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개방했던 점, 그리고 담당 과장들은 그 장소에 방역수칙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안 하고 직원들을 보냈던 점, 그죠? 여기 언론사분들이 계셔서 참 말하긴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것은 방역수칙 위반의 소지가 다수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적절하게 대처를 했던 부분이고, 골프장에 갔던 부분은 방역수칙 위반은 아닌 거죠. 그죠?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해안면 사무소 2층에 아마 의원님도 가 계셨던 것 같은데 방역수칙 위반으로 언론에 나오게 되면 전부 다 해안부 감사를 받게 되고, 또한 의원님은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TV에 나와야 되는데 저 덕분에 그런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저한테 좀 칭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예. 칭찬합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해야면 세탁 민원 관련해서 그때는 공청회 할 때는 1단계였습니다. 1단계. 그리고 거기가 평수가 약 한 80여 평 되는데 저희들도 제가 조사하셨죠? 예. 조사하셨죠? 그때 거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사팀에서도 그렇게 조사한 것 같고 50명 이내가 모였습니다. 50명 이내, 48명, 9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면사무소나 기타 그 손소독이나 열 체크나 다 그렇게 체크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리 해서 나름대로 지켰는데 그 큰 문제가 방역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날.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골프 해동과 의료식탁소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저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친지들이나 친인척들이나 가족들이 고향에 오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현수막까지 붙였는데 실제로 고성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고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골프 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궁색하다. 그런데 또 따로 보면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공무원들이 타 지역에서 골프를 쳤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냐라고 지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기는 궁색하다. 예. 이런 지점이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 첫 번째는 해야면 의료세탁 공장 때 군수님이 아까 뭐라 그러셨냐면은 100명이 모였다. 100명 넘게 모였다. 100명이 모였다. 100명이 모였다. 이렇게 5번이나 강조를 하셨어요. 그날 저 간부회의 때 보시면. 근데 실제는 48명, 9명이 모였다. 그렇게 했는데 왜 거기서 100명이 모였다고 강조를 하셨나요? 실제로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허위 보고를 누가 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보고서에는 48명, 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의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확실히 맞는 건지, 예. 제가 보고받은 게 확실히 맞는 건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자,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에 그 사진부터 먼저 순서를 바꿔서 해야면 세탁공장 그 사진 올려주세요. 그거 말고. 다음. 그거 말고 해야면, 예, 수도 앞으로. 이게 그날 해야면 사진입니다. 양쪽에 찍어 똑같습니다. 양쪽으로 찍은 걸 다 세보고 자기들도 조사를 했는데 50명 이내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 마지막 영상 틀어주세요. 그래서 자, 들어보세요. 해안민의 의료식탁 공장 건은 이제 좀 정리되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관료위에 아직까지 초과 접수는 없었습니다. 초과 접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해주라 했는데 접수 자체를 안 해버렸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그게 좀 정리됐다고 봐도, 그게 이제, 과장님, 그때는 제가 좀 미안했습니다. 미안했다고 2번 이야기합니다.
두 번, 이거 시간이 다 돼버렸나, 왜? 보충 질의 좀 할 수 있도록. 예, 배상길 의원 20분 시간이 끝났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게 있습니다. 배상길 의원님. 예, 더 답변도 있고. 추가로 바로 예, 추가도 한 가지. 보충 질문 바로 들어가시는 예, 예. 보충 질문 잠깐 피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예, 분명히 사진에 보면은, 하여튼 50명 이내로 잘 그렇게 해서 박정숙 과장님한테 미안하다고 2번을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이죠? 김경숙 과장. 미안합니다. 김경숙 과장님한테. 박정숙 과장. 예, 미안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문제는 해하면 세탁 공장은 그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도 붙이고 감사도 붙이고 이렇게 민감하게 처리를 해서 결국은 14명의 담당 부서장이나 국장 3분 해서 대기 발령을 시키고 아주 큰 일이 있느냐 합니다. 물론 큰 일이죠. 그러나 골프장 처리를 보면 아까 전에 동영상 보셨듯이 아무 일도 아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그게 군수 특별 지시사항을 어긴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거는 업무 연관자하고 간 외로 가서 골프를 쳤는데 군수가 감사를 해라 하면서 감사 가이드라인을 딱 지정해 줍니다. 그린피는 각자 계산했다. 그러면서 왜 저기는 변호사 붙이고 흔히 이야기하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의심이 들거든요. 엄중한 시기에 창원에는 코로나19 환자가 없습니까? 지금 제일 심한 데가 경남에서는 창원인데 군수 지시사항 이틀 지난 시점에서 가서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고 그 담당업자가 어떤 분입니까? 이름만 이야기하면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와 행평성이 안 맞고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냐는 게 오늘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상결 의원님 말씀하셨던 국장을 포함해서 14명을 대기 발령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허황된 이야기인 건 아시죠? 그리고 대기 발령이라는 행정용어가 아니고 근무지 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좀 정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이제 골프 회동과 관련해서는 제 역할은 감사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외압을 막아주는 것이 제 역할인 것이고, 그리고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들에게 브리핑하겠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감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셨잖아요. 그린피를 계산했다는 것을 왜 그 감독 회의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벌써 위반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 감사계장이 직접 그 현장에 갔다 왔고 보고받은 대로 이야기했던 것, 팩트에 근거해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절대 저는 없는 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팩트이고 감사계장한테 보고받은 그대로 저는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있는 사항은 행정을 믿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제가 직접 브리핑하니까 그때 기다려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 의혹이 있으면 그때도 질문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중인 사항을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의료 세탁소 같은 경우는 행정이 발빠르게 대처해서 그 설계사무소가 더 이상 업무를 보지 않고 다른 설계사무소도 행정이 허가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업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 세탁소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공무원이 맞습니다. 그때 훌륭하게 했는데 행평성이라 하는 거는 그 당시에 14명의 공무원한테 경고 조치를 하고 이번에 제가 질문합니다. 이번에 골프장은 지금 그 사건 이후에 40일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감사 진행 중이다 그러고 그리고 행평성이 어긋난다는 거는 해하면 세탁공장은 왜 거기서 조동수 특보가 나오는지
이름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근데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행평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아직 40일이 지난 지금도 추진 중이고, 또 해하면 세탁 공장은 최정원 국장이라든지 장건종 면장이라든지 이런 유능한 분들이 결국은 원위치로 못 가고 맹퇴를 하고 결국 거기로 해서 이렇게 공무연수로 가게 되고, 이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피해입니까? 지금 이게 골프장 건은 예. 부당 두 개가 행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는, 근데 보충 질문 다른 의원님들은 안 하실 건가요? 아니, 그런 거는 우리 의장님의 권한이지 군수님 권한이 아닙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래 골프장하고 이 두 개가 너무 행평성이 안 맞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발언하는 중간에 예. 이제 창원에 있는 골프장 같은 경우는 고성 출신 분이 운영하시는 곳이라, 그리고 골프장만 가면 방역수칙 위반이 된다라는 거기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의원님. 네. 예. 골프장에서 난리가 납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예. 어쨌건 예. 골프장에 업무 관련자와 가서 한 거는 누가 봐도 이게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의심이 들어요. 저는 우스운 게 예, 아니 질문 끝까지 듣고 하세요. 예, 의심이 드는데 이 군수 특별 지시 사항을 위반하고, 그 다음에 그 업무 연관자와 가서 그린피를 누가 개선했던,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서 담당 과장이나 또 업무 연관자들이 이 경로당을 폐쇄시켜 놓고 할머니들은 경로당에 못 나오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군수가 감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는, 이거는 정말로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 가이드라인을 참 말씀 잘하셨는데, 저부분은 감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면서 의원님 또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과 골프를 쳤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맞지는 않습니다. 감사를 해보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것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VP를 한다라고 했는데 왜 의원님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래, 의혹이 있을 수 저는 있다. 브리핑을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상일 의원님 확인 안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감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의원님? 맞습니다, 군수님. 군수님이 훨씬 더 저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지요. 근데 오늘의 군정 질의는 예, 오성군이 그래도 바르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군수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언론인들도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자 의원입니다. 우리 고성군 의회는 견제와 감시라는 고유의 권한을 통해 집행부의 독주를 막아 건전하고 한목적적인 군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수께 3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백두인 군수께서는 다른 데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한 고성군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유권자가 부여한 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지극히도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네. 지난번 결의안에서 밝혔던 바를 재차 질문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들은 바가 없으며 이루어진 조치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도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동료 의원이 집행부에 의혹을 제기하여 지난해 12월 정책보좌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2021년 1월 19일 의회에서 고소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갖고 있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일은 의원의 기본 책무라고 동의하셨습니다. 법에 보장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도전이며 고성군 의회를 향한 급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조정책보좌관 혼자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군수와 의논하거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결정입니까? 일문일답에 대해서 시간이 정지돼 이런 거는 길게 좀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짧게. 그냥 질문에만 제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런 그 식의 질문에만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에만 대답하십시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경우 제 질문 여기 이 자리는 예. 이 자리는 제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자리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제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이상자 위원님, 예. 많은 국민들이 의원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고 군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군정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답변 시간 다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제 질문에 답변만 하십시오. 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여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 자, 1년의 사태는 아시죠? 이 결정은 조정책 보좌관 혼자 결정입니까? 아니면 군수가 의논해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결정입니까?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곤란한 거 하나도 없고 그 과정에 박용삼 의장님도 제 방에 오셔서 그 부분에 같이 의논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고소 취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것은 조동수 씨의 개인의 결정이었던 거죠. 아,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조정책 보좌관 혼자의 결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조정책 보좌관 혼자의 결정이라도 이건 군수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결론은 같은 결과로 기결된다고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군의원이 집행부에 의혹을 제기하고 질의하는 것 또한 군의원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일부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까? 저는 의원님, 예. 정당한 의정 활동에 대한 근거 판단을 누가 하는 거죠? 국민이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의원님이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 수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의정 활동이다. 이렇게 좀 정정 좀 해주시죠. 그러면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은 겸손함입니다. 어떻게 의원 스스로가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시죠? 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일련의 행위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자, 지방자치법 공부하시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입니다. 예. 자,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 정책 보좌관의 연봉을 1년에 30% 인상한 것과 재임용 성과에 포함된 장난감 도서관 예산 확보와 관련해 정책 보좌관의 친동생이 장난감 도서관 관장으로 근무하는 것은 부패 방지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배상길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과 군의원의 기본 책무라고 저는 의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런데 예. 군수님은 예. 이 질의에서 이 질의가 할 수 있는 질의입니까? 할 수 없는 질의입니까? 헌법 15조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직업에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십니까? 이게 그것이 조동수 보좌관의 동생이기 때문에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아마 재상의 배상길 위원도 실제로 법상 하자는 없어도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겨봐주고 인력 채용에 있어서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행간대 이야기가 조금 더 앞서 나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은 받습니다. 앞서 나가 있다고요? 네. 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셨군요.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자, 아웃라인을 해서 그러면 이게 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말씀입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할 수 있는데, 할 그죠? 수 있는 말에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왜 고소를 했습니까? 실제로 아니니까 했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행정과 의회의 차이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은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내용이 경찰서 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문제예요. 질문에 우리가 결의안의 요지가 뭔지를 본질을 파악 못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팩트에 본질은 의했으면 의원의 의정 활동을 명예훼손죄를 고소한 정책 보좌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걸 다른 기관에다가 하는 건 정말 지금으로부터 제 생각으로는 군수가 의회에 대한 의회관에 대한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럼 다시요. 그런데 자, 제 질문 받았습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주셔야죠. 정책 보좌관이 군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행위는 그러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20분 동안 이야기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정당합니까? 아니, 답변하세요. 뭐요? 군의원을 정책 보좌관이 지금 1년의 사태에서 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건 정당한 고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좀 보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제 말입니다. 그래,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미안하지만 치사선 될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고 질문하시는 게 좀 이렇게 자, 아닙니까? 그 모든 요지는 제가 안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쭙는 겁니다. 제 묻는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무슨 이런 군정 질문이 다 있습니까? 이런 군정 질문은 특별한 요건이 없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그 안에 마찬가지로 그 내용만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시죠?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알죠? 자,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씀은 군청에 가서 브리핑 하시고 제 질문에만 답변하십시오. 아니 의원님이 알고 싶어하는 질문도 그래? 있겠지만 아니요.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제가 질문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예. 대의기관으로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국민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군수님이 생각하는 국민은 어떤 국민인지 모르지만 저도 국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제대로 답변하시라고 제가 묻는 말에 저도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제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라라는 이야기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국민 시간 주시죠. 질문하겠습니다. 정책 보좌관의 군의원 명예훼손 고소는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제 최강에 이제 박영선 의장님이 오셨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의원님들이 분노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조동수 보좌관도 같이 모여했습니다. 조동수 보좌관은 본인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의회와 행정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마음이 아프지만은 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러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고소를 취한 것 같은데 저는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고소 취하를 하기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취하고 난 뒤에 결의문도 낭독하고 사과하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그것은 한 번 고소를 취하를 하고 나면 또다시 고소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한 건지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으로 일단락 정리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조동수 보좌관도 통크게 정리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게 답변입니까? 근데 결의문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사과라. 결의문 내용은 이게 고소를 취하고 안 하고가 중요 안 합니다. 정책 보좌관이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고소를 한 건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는 그 자체가 바로 의원의 의정 활동을 발목 잡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조금 판단을 좀 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판단은 제 몫입니다. 제가 판단할 거고. 활동에 대해서 자, 다시 고소하진 않았고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 신대학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 그 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예훼손을 고소한 거 아닙니까?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거리가 안 되죠. 그러면 아실 거죠. 말꼬리답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말꼬리라뇨? 정당한 의정 활동에 대해서 명예훼손 그러면 그 의정 활동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라 국민의 의혹은 도대체 어디 가서 풀어야 됩니까, 그럼?
그거 의원님, 아무리 의원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상처는 조동수 정책보좌관만 받은 게 아닙니다. 고성군 의회의 명예는 바닥으로 쳐달았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을 고소를 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목소리 왜 그리 높이시죠? 제가 원래 좀 큽니다. 좀 낮춰주세요. 이해하시고 이해하시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일단 뭐 의회 감사와 질의는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질의를 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은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바라고 왜 자꾸 꼬이게끔 말씀하십니까? 지금 하신 일련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참 아쉬운 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회와 행정이 동반자직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사실은 좀 걱정은 됩니다. 의원님들 잘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만 그렇게 하시죠. 자, 군수. 행정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소통은 술 한잔 주고받는 것이다. 그런 소통 하지 않겠다 하셨죠. 저는 예. 이 한마디가 예. 의회는 술 한잔 주고받는 소통이라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고 그것도 오해를 붕괴합니다. 저는 붕괴하고 의원님들이 술 마셔가면서 주고받는 소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저도 안 하겠다. 그것은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발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발언에 대해서 그게 존중받았던 생각은 존중받지 않았던 생각은 저만 했을까요? 그러면 제가 말을 좀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다음.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결의문 이 자리에서 바로 들으셨는데요. 논지에 대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 결의문에서 위 두 사람의 사실 관계 자체가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알선, 청탁의 금지 등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이며 공직자의 이 내용이 공직자의 청년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길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 모든 그 일련의 사항들이 결의문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조 특보와 주 동생이 이 가족 채용 대한 이해관계 신고 등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행동 위반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결의안을 낸 건 공직자의 청년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카드라 통신이나 의원이 질의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지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방금 의원님 하신 말씀에 정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동수 보좌관과 동생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확신을 하면 조사특위 구성해서 정확하게 조사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래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경찰서에 수사를 조사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의혹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팩트 사실에 근거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것이고 마찬가지 의원님도 제안했던 내용들이 의혹으로 끝나버리고 행정을 발목 잡는 것, 국민들이 불안해지는 것, 국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논다면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부분까지 제안했던 거죠. 네. 그죠? 예. 예. 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수사 중인 사건은 조사특위 구성이 안 되는 거 모르셨군요. 자, 그다음 제가 집행부는 먼저 구성하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조사. 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의 역할은 이 의혹이 밝혀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해명하고 조치를 취하면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죠. 이게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또 다른 겁박을 했어요. 의회에 대해서. 실제로. 자, 제 말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급백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렇죠. 이 일련의 행위는 제가 판단으로는 국민의 손에 선출된 의원의 의정 활동을 저지하거나 차치큰 침탈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 고성군이 발전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또 의원님, 그럼 제 보고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실제로 그러면 제가 이제 보건소장 관련돼서 제가 설명. 아니 그건 제 질문에 없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러면 나중 끝나고 한 10분 제 답변 자, 주십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그러면 하십시오. 질문에 답변 자.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의원의 의정 활동을 제한하다 했던 발언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및 예산 심의는 지방의회의 필요적 의결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는 군의원은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 견제와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며 지방의회에게 서류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군수부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제가 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아니, 제 질문에만 답변하십시오. 제 질문에 답변할 때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제가 아는 군의원은 4가지 형태의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군청에 가서 브리핑 하십시오. 제 질문에 답변만 하십시오. 의장님, 이런 진행이 적절하다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아니,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의장님. 이건 정상적인 검증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건 누가 판단합니까? 질문을 하면 군수, 정상적인 건 누가 판단합니까?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판단을 그건 해주시라고. 다음에 여쭤보시고 일단 제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의원님, 의장님 일어서셨습니다. 말씀 좀 듣고 질문하시죠. 그래서 진행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자 의원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바로 이 단답 형식으로 처음에 말씀을 이제 이상자 의원께서 제안을 했는데 단답 형식의 이제 답변의 시간을 이상자 의원님 주실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십시오. 네, 마지막에 일단 제 질문에 단답으로 말씀하시고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에 제 시간 조금 빌려드리겠습니다. 단답으로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어떻게 제 생각을 단답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검증질의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십시오. 자, 이건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회사 진행에 대해서 일단은 이상자 의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은 시간이 체크가 되고 답변은 시간 체크가 안 됩니다. 일단 체크가 안 되니까 그 답변 시간을 그렇다 해서 군수이 뭐 5분 10분 그거는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지켜주셔야 되고 그렇다 해서 뭐 시간 무제한으로 그 답변 시간을 가져서는 안 되니까 일단 단답 형식이라는 답변도 간략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뭐 몇 마디만 한다면 그 답변이 또 충분히 못하면 안 되니까 답에 대한 또 답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자 의원께서도 질문을 충분하게 하시고 또 답변을 이상자 의원 예를 들어서 질문 요지가 1분이었으면 원수님도 최소한 1분 이상은 줘야 됩니다. 1분 정도는. 그래서 5분 이렇게 뭐 장시간을 하면은 그건 안 되니까 그런 형식으로 좀 요약해서 압축을 해서 서로 간에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는 게 뭐 조례를 생각합니다. 이상재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에게 결례가 예.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예의를 예. 갖출 테니까 의원님도 저에게 대한 예의를 좀 갖추시기 예, 그렇게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질문한 자리고 군수께서 방금 답변하는 의장님 말씀하셨지 자리죠. 않습니까? 예, 1분 예. 7만 1분 답변하자고. 예, 예. 근데 왜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반대하십니까? 자. 제가 이상합니까? 아닙니다. 아니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바로 그 자리에서 번복을 하는 것이 맞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존중해 주시죠, 의장님. 그래, 제가 존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게 이상한가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당연한 일이죠. 예. 당연하죠, 그죠? 예, 예.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령 해석 사례를 살펴보면 의안이 발의한 소속 상임위와 구분 없이 가능하므로 타 상임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서류 제출 요구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제가 1분간 답변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계속 질문하시죠. 자, 그런데 지난 간부회의 때 2021년 8월 10일입니다. 간부회의 때 의원들의 무리한 자료 요구 및 수시로 담당자를 불러서 힘들게 하는 부분은 없도록 해라. 해당 상임위가 아닌 부분에 대한 요구는 일체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군수의 발언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에 보장된 지방의원의 의무와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1분 답변 예, 하십시오. 예. 제가 생각하는 의원님들의 역할은 첫 번째, 민의를 수렴하는 것.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보장해 주는 것. 그리고 행정이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시 감독하는 것. 마찬가지 국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챙겨내는 것. 이것을 제대로 전문성 있게 하기 위해서 상임위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상임위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브리핑의 요지였습니다. 다른 상임위가 아닌 다른 의원들에게는 자료를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11분의 의원님들이 있으면 상임위가 다르면 다른 상임위 민원이 오면 그 다른 상임위 의원들에게 부탁해서 문제를 해결해도 되는 것. 이게 상임위의 기본 성격 조금 아닙니까? 전에 제가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예, 예.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또 공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공부합니다. 예. 의회와 집행기관은 지역 주민의 복리 정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집행부는 의회의 자율성은 의회는 집행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상호 독립과 존중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정말 제대로 공부하신다고 또 매일 공부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러한 일이 좀 반복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를 만들었던 이유도 공부 좀 하시죠. 상임위를 만드는 거는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어. 예. 앞으로는 자. 실수하지 마시고 오버하지 마시고. 예. 실수? 그래 근한 밖의 일을 하지 않는 근한 것과 밖의 일은 뭔데요? 행정을 존중하는 겁니다. 상임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는 것 이게 좋은 겁니다. 제가 볼 때. 상임위의 역할을 제가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아니,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래 상임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 그러면 고성군 의원은 상임위 외에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 의원들과 의논해서 서로 논의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군수께서 일일이 거론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자. 의원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 그러셨구나. 저도 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무상, 공무원 인사상 조치의 불공정성과 공직자 준연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앞서 배상길 의원의 영상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바라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기에 자, 2020년 10월 23일 해안면 의료세탁 공장 건축허가 관련 주민공청에 대한 10월 26일 간부의 영상입니다. 자, 영상 주세요. 여기에 변호사 붙이고 외부 전문가 다 붙여서 이 일련의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 경위서 다 제출하고 감사 다 하세요. 나는 이런 거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보안 요구 사항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보낸 건지도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다 검사하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일정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모이는 것을 그렇게 자제하고 방역하고 하는데 행정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 영상 주세요. 별다른 보고 절차 없이 면상소를 개방했던 해안 현장과 군의원이 오라고 한다고 그 현장에 주민들이 얼마나 모였고 문제 소지가 있나 없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고 직원을 출장 보낸 담당 과장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에 불을 그 어떤 형태로든 책임에서 자유롭질 못합니다. 자, 이 영상은 11월 11일에 있었던 해안면 세탁공장 건축허가 감사 결과 브리핑 영상입니다. 자, 다음은 고성군 간부 공무원 3명, 업자와 골프, 감사 착수라는 기사에 대한 2021년도 4월 19일 간부의 영상입니다. 자, 세 번째 영상 주세요. 고성군 공무원들 평일에 연간에 골프 친 것이 언론에 나왔던데 제가 웃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언론에 나올 거리도 아닌데. 자, 됐습니다. 자, 세 개의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극명한 온도차를 느꼈습니다. 자, 본 의원만 그 온도차를 느꼈을까요? 자, 영상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보건소장건도 온도차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거론이 되었고 군수의 인사 철학이라 보고 더 이상의 답변을 하지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답변 드리고 싶은데요. 아니, 됐습니다. 자, 공직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렴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연한 일을 행동 강령으로 만들고 매년 서약해서 청렴을 다지는 이유는 공직자의 청렴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군수께서는 인사와 징계, 공직자 청렴에 있어 보다 정확한 기준과 잣대로 신뢰할 수 있는 고성군정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의 의회관에 관한 몇 개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생과 소통을 통해 국민의 행복과 고성군 발전을 위해 동반자직 관계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번째 영상 주세요. 국민의 행복 무시하는 의회에게 저라도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소통은 이전처럼 행정과 의회가 술 한잔 하면서 이것 줄 테니 저것 주라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소통이지. 전 그런 것이 소통이라면 의원님들과 소통 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자기 상임위가 아닌 부분에 대한 요구는 일체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군수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이제 의원님의 질문 시간이 다 됐다. 자, 끝났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면 저는 이제 군정 질문을 많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왜 행정이 이렇게 하는데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그 의원들의 생각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저 또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서 의회와 행정이 바라보는 시각 하나로 좀 일치될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의원님들은 보건소장 생일 파티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의 22개의 상을 받고 정연금, 선장님 상까지 받는 25개의 상을 받았던 상풀이 겸 공로 연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공로 연수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소장에 대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위로해주는 자리 바라보는 시각이 엄청 차이가 나고 그리고 마찬가지 보건소와 관련돼서 피부에 나갔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행정 담당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클까? 혹여 이 행정 담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제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 행정 담당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볼 수 있을까? 그 가족들의 마음의 상처는 어떨까? 이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의회와 행정에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구나. 두 번째,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 최일선에 서 있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그 사태, 그 사안으로 인해서 혹여 사기가 꺾어지면 국민들이 불안할 텐데 이 책임을 과연 의원들은 알 수 있을까? 세 번째, 그 보건소의 사람들이 아마 내부에 계신 분이 아마 친한 의원님에게 연락했고 그걸로 인해서 일파만파가 되면서 이 전국적 이슈가 되어버렸는데 과연 내부적으로 반목과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그걸 통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게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부탁 말씀드리면 혹시 친한 공무원들이 전화 오시면 감사하게 연락하고 군수한테 좀 연락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것 이렇게 좀 당부 말씀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역할이 따로 있고 군수의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종착점은 고성군민 행복, 고성군의 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 이런 과정에 저도 많이 배웠고 제가 잘못된 부분, 거기 제가 결례를 했던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 들어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고 항상 행정과 의회가 한 목소리로 하나의 지점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국민들이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겠는가. 그 과정에 저는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이상래 의원님 질문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저한테 3분이 남아있네요. 자, 조금 전에 하신 말씀. 끝났네요. 하여튼 뭐 그래도, 예, 3초, 예. 마무리 발언하세요. 예. 국민의 행복과 고성군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지점으로 나아가기 위한 오늘
아니 괜찮아요. 오늘 군정 질문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의회든 행정이든 국민이 최우선시되는 그런 군정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료 알겠습니다. 세탁소 배분 저는 본의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의료 이제 세탁소 이런 정리하고 걸 보면 예. 행정이 발빠르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인정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자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자 의원 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자 의원 본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보충 질문을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자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예, 보충 질문 최월석 전 의원 의장님 또 다른 분 신청하실 분 예, 없으면 보충 질문은 총 1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최월석 의원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월석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8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아마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마이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말을 좀 아끼려고 그랬는데 연장자로서 다선으로서 의회 경험이 제가 좀 많습니다. 사람은 좀 무식해도 경험이 많아서 조금 몇 가지 바로 잡아야 될 일이 있기에 판단은 우리 군수께서 하시고 우리 군수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얘기하고 우리 군수는 또 서서 얘기하기 좀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사수님 괜찮습니다. 제가 또 연배를 보면 제가 또 나이 많습니다만 우리 고승군의 수장이신데 우리가 기분 나쁘시다면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의회를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자율성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소통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말씀은 주고받는 이런 소통은 하지 않겠다. 예. 이것은 의원님들이 원하는 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료 제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앞뒤를 빼고 그 부분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임위의 나름대로 고유한 권한과 기능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이것 또한 제 말씀이 결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부분 또한 사과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렇게 사근사근 해주시는 게 참 좋은데 예. 그 빡신 것보다는 좀 오늘 참 많이 달라졌다. 우리 분석에서 많이 달라졌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은 위원이 오성군 의원입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이 아닙니다. 그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잘 모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산업건설위원이지만은 주민생활과도 잘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상임위의 존재 이유도 별로 없을 거다. 아니 근데 그거는 상임위상은 회의상 제도를 두는 것이 다른 데는 상임위는 음대가 있어요. 의원이 적은 데는. 그렇지만은 제가 복지지원과에 제가 주민생활과에 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군수님 판단을 군수께서 판단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의원님 저는 제 생각에 뭐 복지지원과에 자료를 요청할 것 같으면 우리 김양숙 의원님이나 김은순 의원이나 이쪽에 좀 이야기해서 같이 좀 소통하고 논하고 협업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과정에 물론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대로 안 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그때는 또 요구하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무조건 상임위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판단 또한 제가 틀렸다면 사과하겠습니다. 그건 의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원은 고성군 전반에 그쳐서 자료 요구를 하고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자꾸 그쪽에서 부연하시면 안 돼요. 의원이 들어올 때 우리 국민들의 그러면 애들서 내가 3명 가가지고 이건 주민생활과 이렇게는 답변하고 자료 요구 못합니까? 고성군 의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개념하시고 또 어쨌든 알았든지 우리
조영수 정책보좌관은 우리 의원을 고발한 사건은 정말 잘못된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개발되지도 않았으리라 물론이고 우리 의장께서도 이 강경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예, 대응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지나간 일에 대해서 뭐 지금 사과를 받고 뭐 어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앞으로는 재발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예. 의원님은 예, 의원님들을 대표하면서 말씀하시고 예, 무슨 공무원들을 대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예. 하나 잘못된 건 뭐냐면 그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의 행복입니다. 예, 맞아요. 그 과정에 제가 판단이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사과드리도록 하고 예. 마찬가지 의원님들 또한 의원님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고승은 발전해서 존재하는 의원이다 이런 생각도 그렇게 가져주시면 그렇게 고맙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겠습니다. 원칙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뭐 다 동의하죠. 그렇지만은 은연중에 제가 참 나이도 많고 연장자인데 예. 우리 본속께서 왜 무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살면서 저는 누구 예. 무시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 생각이고 예. 다른 분들은 한번 물어보세요.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예. 군수로서 동반자로서 함께 가면 고승군도 행복하고 의원도 행복하고 군수도 행복한 날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군정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원님들에 대한 존중이 저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의원님들 존중하면 저희들이 행정에 필요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보류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 가결시켜 주시고 이런 것도 같이 의논을 해 주시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저희들 보류하는 것도 우리 저희들 권한이에요. 말씀 존중합니다. 우리 군수권을 뺏도록 군수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은 우리 예산 심의하고 견제하고 하는 거는 우리 저희들 권한입니다. 권한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건 좀 마다. 제가 그래서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제가 최열수 의원님이 네.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들 존중하는 부분에 대한 다시 공부제 할 테니까 실제로 우리 행정이 나아가는 과정에 빨리빨리 조례가 결정되는 과정들이 네. 있으면 보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또 뭐 잘못됐기 때문에 조례를 보류하는 것이지 뭐 우리 군수 발목 잡으려고 조례하는 건 발목 끄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 거면 저희들이 또 예.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면은 그제 우리 그 제정부 커뮤니케이션 그 행사 같은 경우는 예.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십시오. 이 의회를 무시해서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 군비가 27억 들었어요. 물론 교부시 18억 내려왔지만 그게 민주당 전당대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그 어떤 행사입니까? 그 우리가 왜 우리가 시흥시 국회의원 얘기를 들어야 되고 시흥시장 얘기를 들어야 되고 우리는 군수 얘기하고 의장 이야기를 듣고 싶어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11분의 의원님을 대표하는 발언이신 겁니까? 개인의 발언이신 겁니까? 아니, 한번 대다수 그럴 거예요. 내 이게 생각이 그럴 정글론으로 거예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아, 조심해서 말씀하는 게 군수나 조심해서 말씀하시고 그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잘못된 건지 잘 안 된 건지. 11분의 군의원들을 대표해서 하신 말씀이시다. 이렇게 그럼 제가 내가 뭐 받아들여요. 의장도 아니고 대표가 대표였습니까만은 예. 내 생각과 거의 같을 거예요. 의원님들. 그런 무시당하는 그런 행사장은 저희들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저희들 국회의원이 가시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다 싶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 고민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때 의원님 그러면 그때 제가 인사말 하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군수 인사말, 의장 인사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날은 예. 유족들을 대표하시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존중하는 자리일 수도 있겠다는 싶은 생각에 의장님과 의논해서 의장님과 제 인사말을 다 해야 아니, 의장이 그러면 의견이 맞다면 우리 전체 의원의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건 모릅니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래도 군비가 그리 출연되면은 의원님들에는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의회 내에 의장님의 예. 위상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의장님과 논의하는 것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 입장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말씀드립니다. 그건 맞습니다. 앞으로 정말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남은 1년은 서로 부딪힌 일이 없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의원님,
재정부 sen다 개소식 할 때 그렇게 불만이 있으시면 따로 다른 자리를 저라면 불러서 말씀해 주시지 그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도 적절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 정말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도 잘 알 테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그래도 예. 그 자리에 잘하시죠. 그 자리에 김부겸 씨도 오셨고 또 기라성 같은 분도 많이 오셨는데 저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고맙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그래. 한번 돌이켜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